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도 상하프론테크이고요. 상하프론테크의 향후 주가 흐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으로 상하프론테크 찍고 있는데 미국 증시의 하락의 여파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매물대 돌파 시점에서 좀 좋은 흐름 아니면 조정을 받더라도 매물대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미국 금리 쪽으로 불안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상하프론테크의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미국 증시 부분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정확하게 요약을 잘한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이었거든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약세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5%나 하락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가 더욱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추가로 중요한 문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날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 간부들은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에 진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원래 미국 연준은 무조건 2%, 2%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물가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 물가는 당연히 2% 미만으로 잡혀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2%가 아니죠. 거의 3%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기 힘든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결과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미국의 증시가 하락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의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하보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여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자료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금리 우려가 급부상한 가운데 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다르게 말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청 건수라고 하는데 11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주 대비 8천 건이나 적은 데다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보다도 5천 건이나 좀 낮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업자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 연방정부나 혹은 지방정부에게 지금 내가 실업자니까 돈을 좀 주세요. 최저생활비는 좀 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미국의 실업 수치를 가장 객관적이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비농업 고용 지수라든지 AMD 고용 지수 이런 걸 보면 파트타임 잡 아니면 그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제가 만약에 실업자잖아요. 그럼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배고파 죽겠는데 돈을 달라고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높습니다. 신빙성이 높은 지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낮다는 말은 지금 고용 시장이 매우 좋다는 거고, 이 고용 시장이 좋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있어서 회의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고용이 좋다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좋으면 소비가 올라간단 말이고요. 그 소비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기 때문에 그 결과 금리 인하가 더욱 연기될 가능성을 지금 내포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증시 쪽에서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이 결과 상하프론테크에게도 지금 주가 조정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섹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랑 연관없이 미국의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안 좋을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를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CME 패드 워치 툴이라는 거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CME 패드 워치 툴이라는 자료이거든요.
이 자료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자면 세미 패드 워치 툴은 전문가들 그리고 좀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미국의 연준 FOMC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낮출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지금 기대하거나 아니면 예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수치가 계속 바뀌지만 하나는 확실한 게 지금 현재 현황이 담겨 있다. 이건 확실히 맞거든요. 하지만 현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수치가 계속 바뀌는 거고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는 지금 상황은 이래요. 지금 금리는 동결이 될 확률이 높다. 그 확률이 98.9%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0.25%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는 1.1%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4년도 한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까지 한번 보면요. 제가 11월 달 이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월 달 정도 되면 금리 인하에 이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금리 인하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의 퍼센테이지가 47% 정도에 가깝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4.75%까지 더 낮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18%나 됩니다. 금리 동결은 33%밖에 안 되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적을게요. 여기가 금리 동결이에요. 33%고요. 2024년 11월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5%로 0.25% 낮춘다는 의견이 47%고요. 그리고 0.5% 낮춘다는 의견이 18%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는 살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왜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지 자료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료는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지금 2024년 4월부터 지표가 좀 많이 꺾이고 있죠.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미국이 방금 전에 기사에서는 고용 지표가 지금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FOMC의 우려가 있었고요. 그 결과가 오늘 증시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소비심리 지수를 보면 소비심리 지수는 2024년 4월부터 좀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심리가 꺾인다는 말은 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라는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제 내피셜적으로는 세미 패드워치의 기준금리 하락이 지금 11월 하반기랑 11월부터 좀 미국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러한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와 같은 선행 지표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은 5월입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2024년도 하반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소비심리 지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CPI, PPI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쯤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5월달, 6월달 짧으면 5월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프론테크가 조정을 받는 부분은 이러한 미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경제지표 상하프론테크에 한해서만 경제지표를 계속 풀이해주고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하프론테크의 그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 부분 지금 27,000원부터 36,000원, 35,000원 사이 이 두 부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었잖아요. 지금 1,400만 주 그리고 1,100만 주. 그런데 지금 매물대에 진입을 하면서 53만 주 정도밖에 안 터졌습니다. 지금 잠시만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53만 주, 전날 같은 경우에는 53만 주가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매물대 구간은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한 2천만 주 정도 가깝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돌파를 하려면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캔들만 보면
이때 그리고 이때 지금 뭔가 거래량이 제법 들어온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증시가 안 좋은 상태인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현재 쌓여있는 매물대 그리고 전체 증시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앞으로 계속 한 조정을 좀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행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승 모멘텀은 확실히 있다는 부분을 제가 저번 영상 때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전날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추이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